대공황을 맞으면서 경제가 파탄나자 불만이 쌓인 일본의 청년 군인들은 서구식 민주주의 방식은 더 이상 일본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며 이제 일본은 군국주의로 돌아서야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36년 2월 26일 일본을 군국주의로 돌아서게 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1930년대 일본 육군은 황도파와 통제파로 나뉘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관동군이 거점이었던 황도파는 청년 장교들과 흑수저 집안의 자제들이 주를 이뤘는데 이들은 천황을 신격화하며 민간인들 역시 군 지도부에 충성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황도파는 강인한 정신력만이 강인한 일본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반면 금수저 고위 장교들과 유력 가문 출신으로 이뤄진 통제파는 정신력만 강조하는 황도파와는 달리 탱크, 항공기, 군사력 등 산업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했고 황도파가 천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자 불만을 제기했죠. 그러나 황도파나 통제파나 권력이 군에 집중되길 바랐다는 점과 총력전에서 민간인까지 동원하려고 했던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두 파벌의 경쟁에서 황도파의 좌장 역할을 하던 아라키 사다오가 육군 대신에 발탁되면서 황도파가 먼저 우세를 점했고 황도파는 황금 시기를 맞았습니다. 황금 시기를 맞은 황도파, 관동군을 중심으로 일본 민간 정부에 반항하며 활개를 쳤습니다. 그러나 너무 설치면 견제를 받는 법, 이리저리 난리치며 설치는 황도파를 견제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나가테 데스장과 도조 히데카가 이끄는 통제파는 정말 사사건건 시비 걸고 끊임없이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아라키가 병을 이유로 퇴진하고 통제파가 육군의 요직을 독점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통제파가 황도파를 누르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935년 아이자와 사건을 계기로 황도파와 통제파가 다시 한번 충돌하게 됩니다. 1935년 8월 12일 타이완 보병 소속 아이자와 사부로 중자가 정비국장을 만나겠다고 도쿄 육군성에 들어섭니다. 그러나 그가 향한 곳은 정비국장의 사무실이 아닌 통제파 지도자 나가테 데스잔 소장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타를 마주한 아이자와 그 자리에서 군도를 빼들고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을 뵈러 왔다 고하며 나가타를 내리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일본에는 또 한 번 피바람이 몰아칩니다. 1936년 2월 26일 아침 아이자와 사건에서 자극을 받은 황도파를 따르는 1500명의 병사가 천황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며 전쟁성, 총리 관저, 의사당을 점거하고 정부를 공격하며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아이토 마코토 내무 대신, 다카하시 대장 대신, 그리고 총리로 오인한 육군 대자를 살해했습니다. 도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쿠데타. 이 쿠데타는 일본 육군 수뇌부가 반란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거의 성공할 뻔합니다. 그러나 육군의 독주를 우려했던 해군이 반발하고 자신의 측근들이 살해당하는 수모를 겪었던 히로히토 천황이 자신이 직접 정치에 나갈 것이라고 하며 병사들에게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자 명분이 없어진 이들은 원대 복귀를 했고 결국 차례차례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와 함께 황도파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그러나 쿠데타 이후 살아남은 통제파와 일본 군부는 더욱 강해졌고 천황을 신격화하는 데 앞장서면서 일본은 진정한 군국주의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1년 뒤 내부에서 집안 싸움 다 끝낸 일본 육군. 이제 외부로 눈을 돌려 중국의 철강과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당제스를 몰아낼 필요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중화민국의 장제스. 그는 일본군보다 공산당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커져가는 일본군의 군사적 위협을 뒤로하고 공산당 토벌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와 동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제스의 부하 장체량은 공산당 토벌보다 일본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장제스를 설득했지만 먹히지 않자 시안에서 그를 가둬버리고 공산당과 협력하라고 합니다. 결국 장제스는 어쩔 수 없이 공산당과 협력하고 일본에 대항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장제스가 시안에서 잡히고 풀려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베이징 교외에 일본군과 국민당군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937년 베이징 서남 교외에 있는 류거우 차오를 두고 서쪽에는 일본군이, 동쪽에는 국민당군이 있었는데,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 소련을 가상의 적으로 한 일본군 훈련에서 일본 병사 한 명이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병사는 20분 만에 복귀했죠. 하지만 일본군은 병사 돌아온 거 모른 척하고 중국군에게 너네 좀 수상하다고 하며 수색 한번 하겠다고 했고, 당연히 일본군이 자기 쪽에 없었던 중국군은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명분만 있으면 언제든지 쳐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일본군은 1937년 7월 8일 새벽 중국군 진지에 포격을 시작하고 류거우 차오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술 더 떠 일본의 고노에 총리가 대규모 공격 개시를 결정하면서 중일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